서울의 한 추운 겨울 아침, 작고 요소한 체구의 가냘픈 어깨, 그리고 거칠어진 손을 가진 김씨 할아버지는 천천히 한대형 은행으로 들어섰다. 그의 몸에는 낡고 해진 예투와 오랜 세월 동안 닳아버린 고무 슬리퍼가 걸쳐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고요한 평정이 깃들어 있었지만 피로의 흔적은 감출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낡은 자루 하나를 질질 끌고 있었고 자루 안은 무겁게 가득 차 있었으며 그의 발걸음은 반들반들한 바닥 위에서 조용히 소리를 냈다. 은행 내부는 화려하고 크리스탈 조명 아래 반짝이면서도 왠지 차가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은행 직원들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고객들 또한 세련된 모습으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김씨 할아버지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하지만 호기심이나 호의적인 시선이 아닌 냉소적이고 경멸에 찬 눈빛이었다. 김씨 할아버지는 천천히 창고 앞으로 다가가 젊은 직원 한지훈 앞에 섰다. 그는 할아버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할아버지, 은행은 이런 자루를 끌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는 바쁘니까 이런 귀찮은 일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지훈은 차갑게 말하며 비아냥거리는 듯한 어조를 띄었다. 김씨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따뜻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는 온화함이 담겨 있었다. 젊은이,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돈을 맡기기 위해서야. 이 돈은 내가 평생 땀 흘려 번 돈이고 노후를 위해 아껴두고 싶은 돈이란다. 직원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자루 속에 있는 돈이요. 설마 잔돈 투성이겠죠. 할아버지, 저희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김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거칠게 굳어진 손으로 낡은 마대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은행 내부의 공기는 갑자기 답답해졌고 차가움은 날씨 때문만이 아니라 주위의 무심한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직원 한지우는 김씨가 평생 모은 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들으며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잔돈이요. 저희는 그런 몇 푼 처리할 시간도 없어요. 어르신, 돌아가세요. 지훈은 더 강한 목소리로 말하며 김씨를 이 화려한 공간에서 내쫓으려는 듯했다. 근처에 앉아있던 고객 몇 명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황금빛 목걸이를 목에 걸친 중년 여성이 옆에 앉은 남자에게 고개를 기울이며 속삭였다. 요즘 은행은 저런 사람들까지 들여보내다니 정말 보기 흉하네요. 남자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아마 어디선가 주워온 몇 푼 가져온 거겠죠. 참 사람 귀찮게 하네요. 작은 수군거림이었지만 김씨의 귀에는 정확히 들렸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따뜻한 눈빛은 여전히 지훈에게 머물러 있었다. 마치 젊은 직원에게서 조금의 선의를 기대하는 듯했다. 이봐요. 이건 내가 수년간 모은 전 재산입니다. 그냥 나중에 기댈 곳을 마련하고 싶을 뿐이에요. 지훈은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어르신, 설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어르신의 잔돈을 하나하나 세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발 제 시간, 그리고 다른 고객들의 시간도 뺏지 마세요. 가까운 곳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작게 웃음을 터뜨리자 사람들의 관심이 그들에게 쏠렸다. 그들 중 한 명이 김씨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말했다. 이 은행에서 저런 낡은 마대에 담긴 잔돈까지 처리해야 하다니 정말 시간 낭비네요. 김씨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다. 오래된 마대를 멀리서 끌어온 그의 손은 이제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소나기를 더 꽉 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느리고 차분했다. 화도 원망도 담기지 않았다. 이 돈은 내가 몇십 년 동안 고철과 복권을 팔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번 돈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내 노력의 결과입니다. 잔돈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받지 않는 건가요? 그의 말에 지훈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냉소를 띤 얼굴로 옆 동료에게 크게 말했다. 이 어르신이 책임자를 만나고 싶다는데요. 우리가 여기 앉아 하루 종일 돈을 세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또다시 은행 안에는 비웃음이 퍼졌다. 몇몇 의자에 앉아있던 고객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화려한 장신구를 두른 중년 여성은 한숨을 쉬며 비꼬듯 말했다. 정말 쓸데없는 일이네요. 돈도 없으면서 왜 남을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살짝 몸을 굽혀 마대를 들어 올리며 자리를 떠나려는 듯했다. 그 순간 은행 내부는 무심한 마음들로 가득 찬 차가운 공기로 뒤덮인 듯했다. 그러나 그 순간
모든 조용한 멸시를 깨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절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시선이 이민수라는 젊은 직원에게로 향했다. 멀지 않은 곳에 앉아있던 민수는 아직 어린 얼굴과 열정적인 눈빛을 간직한 채 김씨에게 다가왔다. 그는 가볍게 몸을 굽혀 부드럽게 물었다. 어르신, 이 마대 안을 확인해도 괜찮을까요? 김씨는 놀란 듯한 표정으로 감사를 드러내는 눈빛을 보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대를 가볍게 내려놓았다. 민수는 몸을 숙여 낡은 마대의 매듭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주변의 웅성거림은 점점 잦아들며 호기심으로 변했다. 낡은 천이 풀리자 그 안에는 가지런히 묶인 수십 다발의 잔돈이 들어 있었다. 근처에 있던 한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전부 잔돈인가요? 김 씨를 향한 모든 시선이 멈춰 있는 가운데 은행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오직 민수의 느린 발걸음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는 자루 속에 돈다발을 하나씩 꺼내 세기 시작했다. 각각의 돈다발은 김 씨의 오랜 세월 동안의 땀과 노력을 증명하듯 조심스럽게 거래 창구 위에 올려졌다. 조금 전까지 김 씨를 비웃던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자신감과 경멸 가득한 태도는 사라지고 대신 당황과 부끄러움이 그의 얼굴에 스며들었다. 주위에 있던 고객들, 수군대며 비난했던 사람들조차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는 자루 속의 돈을 계속 점검하며 정리된 돈다발을 하나씩 펼쳤다. 그는 김 씨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공손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르신, 이 돈은 정말 큰 금액이네요. 이렇게 많은 돈을 저축하시는데 몇 년이 걸리셨습니까? 김 씨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말은 윤행의 고요함 속에 울려 퍼졌다. 내 평생의 돈이야, 젊은이. 폐지를 주워 팔고, 복권을 팔고, 허드레시를 하며 모았지. 비가 오나, 해가 뜨나 쉬지 않고 일했어. 나이 들어 힘없어지면 필요할 것 같아서 많이 쓰지도 않았지. 그의 말은 은행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종처럼 다가왔다. 몇몇 고객들은 고개를 숙이며 이전의 경솔한 생각과 말을 부끄러워하는 듯했다. 근처에 서 있던 한 직원은 방금까지 비웃던 태도를 바꿔 동료에게 낮게 속삭였다. 믿을 수가 없네. 이건 단순한 잔돈이 아니야. 이 어르신은 평생을 이렇게 열심히 일해 모은 거라고. 그 속삭임은 지훈의 귀에까지 들렸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김씨나 민수를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그의 시선은 창구 위에 놓인 돈다발과 김씨의 떨리는 손에서 멈췄다. 아마도 그의 경력 중 처음으로 그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돈 세는 기계 소리가 일정하게 들리고 화면 이 숫자는 몇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으로 뛰어넘더니 곧 10억 원을 넘어섰다. 은행 내부는 얼어붙은 듯 조용했다. 몇몇 고객들은 놀라움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도 보였다. 그 순간 안쪽 상담실 문이 열렸다. 중년의 한 남자가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단정한 자세로 걸어 나왔다. 그는 박동욱 지점장이었다. 모여있는 사람들을 본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훈은 급히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이며 설명했다. 지점장님, 별일 아닙니다. 이 어르신이 잔돈이 가득 든 자루를 가져오셨는데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욱은 김 씨를 바라보며 창구 위에 자루를 살폈다. 그는 곧 얼굴을 찌푸리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저희는 이런 잔돈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과 다른 고객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 씨는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고개를 들고 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받지 않겠다면 더 높은 직책의 사람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돈은 합법적이고 내 평생의 노력입니다. 나도 다른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분위기를 긴장감으로 가득 채웠다. 박동욱은 눈살을 찌푸리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가까이 서 있던 보안회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르신을 밖으로 안내하세요. 은행 업무에 방해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회원이 행동을 취하려던 순간 민수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존중이 담겨 있었다. 지점장님, 이 거래를 계속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자루 안의 돈은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 어르신은 우리의 합법적인 고객입니다. 거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욱은 놀란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약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민수는 물러서지 않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점장님, 고객이 누구든지 간에 무엇을 가지고 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거절한다면 이 직업의 핵심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은행 내부를 고요하게 만들었다. 박동욱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놀라움과 존경의 눈길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돈 세는 기계의 찰칵거리는 소리가 은행의 고요한 공간을 규칙적으로 울렸다. 화면의 숫자가 계속해서 올라가며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치솟았다. 마침내 마지막 숫자가 나타났을 때 32억 1,700만 원, 거래실 전체가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카운터 위에 가지런히 놓인 돈다발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민수는 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며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다. 그는 김 노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공손하게 말했다. 어르신의 금액은 32억 1,700만 원입니다. 정말 큰 금액입니다. 이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노인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에는 자만도 놀라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에게 이 돈은 평생 열심히 일하며 모은 땀과 눈물의 결과였다.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떨구며 후회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근처에 있던 몇몇 직원들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32억 1,700만 원. 저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 우리가 정말 잘못 판단했어. 이전에 김 노인의 평범한 외모를 두고 친구와 속삭이던 여성 고객은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창피하다. 나는 그분을 외모만 보고 판단했어. 김 노인을 크게 비웃었던 지우는 이제 돌처럼 굳어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돈다발을 지나 김 노인의 평온한 얼굴에 멈췄다. 그는 온몸으로 밀려드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김 노인을 은행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했던 박동욱 관리자는 당혹감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침착한 척하며 김 노인에게 다가갔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르신, 저희가 처음부터 어르신을 존중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금액은 정말 큰 금액이고 저희가 신중하게 거래를 처리하겠습니다. 김 노인은 그를 바라보며 책망이 아니라 평온함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그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나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네. 나는 여기서 존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 돈이 안전하게 관리되길 바랐을 뿐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존중으로 대하기를 바란다네. 그의 말은 마치 차가운 바람처럼 방 안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것은 책망이 아니었지만 어떤 비난보다도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처음부터 김 노인을 변호했던 민수는 신중하게 예금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했다. 거래 마무리될 즈음 그는 물었다. 어르신, 이 금액 전부를 예금 계좌에 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김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느리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답했다. 모두 예금해 주게. 나는 많이 필요하지 않아. 간소한 생활로 충분해. 내 돈이 안전하다는 것만 알면 되네. 그 대답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고개를 떨구게 만들었다. 경멸스러운 눈빛과 처음에 조롱 섞인 말들은 온데간데없고 대신 어색한 침묵이 방을 메웠다. 한 중년 고객은 옆 사람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32억 1,700만 원. 그는 그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 우리가 그를 잘못 판단했어. 민수가 거래 영수증을 김 노인에게 건넨 순간 은행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세련된 중년 남성이 들어와 거래실을 둘러보더니 곧바로 김 노인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다 끝나셨어요.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김 노인은 고개를 들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왔구나. 방금 끝났단다. 고맙다. 거래실은 갑자기 술렁거렸다. 한 고객이 남성을 알아보고 웅얼거리며 말했다. 저 사람은 김지석이야. 이 지역 최대 건설 회사의 회장이잖아. 믿을 수가 없어.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김 노인에게 쏟아졌다. 간소한 외모로 돈 자루를 들고 온 그가 성공한 사업가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다. 지석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부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맞습니다.
저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항상 자립적으로 사시길 원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아버지께 쉬시고 가족과 함께 지내시길 부탁드렸지만 아버지는 거절하셨습니다. 스스로 일하고 돈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은행 관리자와 직원들, 그리고 거래실에 있던 고객들은 이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동욱은 깊이 머리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처음의 태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외모만 보고 어르신을 평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김 노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관대함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괜찮네. 중요한 것은 그대들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외모나 그들이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라네. 그의 말은 모두의 마음속에 울림을 남겼다. 김지석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길 바랍니다. 편견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은행의 문이 김씨 부자의 뒤로 닫히면서 안쪽 공간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다. 직원들과 고객들의 시선은 작지만 굳건한 김씨의 모습을 따라갔다. 공간은 숙고와 후회의 분위기로 가득 찼다. 지점장인 동욱은 바닥을 내려다보며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느리지만 단호했다. 모두 모이세요. 모두와 얘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별표 긴급회의 별표. 몇 분 뒤 은행의 모든 직원들이 한쪽에 모였다. 동욱은 그들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엄격했지만 동시에 자책으로 가득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면서도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아침 있었던 일은 절대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차상의 실수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바로 고객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들이 누구이든 어떻게 보이든 무엇을 가지고 오든 말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점장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외모로만 그분을 판단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동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과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은행에 오는 모든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최상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는 처음부터 김 씨를 옹호했던 젊은 직원 민수에게 고개를 돌렸다. 감사의 눈빛으로 동욱은 말했다. 민수, 고객을 옹호하고 목소리를 낸 것은 정말 올바른 행동이었습니다. 당신은 김 씨뿐만 아니라 이 은행 전체가 잊고 있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앞으로 더 큰 책임을 맡겨줄 것이며 당신이 이 정신을 계속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가장 큰 교훈은 제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김 씨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가치는 외모가 아니라 품격과 유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직원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지만 은행 안은 여전히 차분한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모두가 여전히 김 씨와 그의 이야기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김 씨를 가장 많이 조롱했던 직원 지훈은 조용히 민수가 일하고 있는 창구로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머뭇거리며 나왔다. 민수,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줘서 고마워. 내가 잘못했어. 그분은 정말 위대한 분이었어.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 민수는 옆을 돌아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지훈 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김 씨는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경멸 속에서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변화할 기회가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뉘우치는 눈빛으로 말했다. 앞으로 더 잘할게. 내가 나를 일깨워줘서 고마워. 그날 오후, 김 씨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사건 전체를 목격한 한 고객이 사진을 찍어 올리며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김 씨 고철을 주우며 복권을 파는 분,
저와 은행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품격, 인내심, 그리고 자존심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들이 가진 돈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과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 글은 수천 건의 공유와 댓글을 받았다. 누군가 이렇게 썼다. 이야기는 정말로 나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외모만 보고 사람들을 판단한 적이 있고 이제 그에 대해 부끄럽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이렇게 적었다. 김 씨는 인내심과 자존심의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가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다음 날 김 씨와 그의 평생 저축금에 대한 이야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상태글, 사진, 그리고 짧은 영상들이 널리 공유되며 수백만 명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인내심, 품격, 그리고 자존심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모든 것이 뚜렷하게 변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 씨를 무시하던 직원들조차 이제는 더욱 전문적이고 인내심 있는 태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평소처럼 소박한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작은 집을 나서 낡은 모자를 쓰고 폐품을 실은 작은 수레를 밀며 길을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몇몇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한 학생이 멈춰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강인하고 소박하게 살고 싶어요.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나만 존경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삶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렴. 그게 더 중요하단다. 길을 가던 중 한 노점상이 달려와 김 씨에게 물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기감이 되셨습니다. 이 물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건강 챙기세요.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마지막 복권 몇 장을 팔고 난 뒤 검은색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김지섭, 그의 아들이 차에서 내려 바쁜 모습이었지만 따뜻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집에 모시러 왔어요. 그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직 건강하단다. 나는 스스로 집에 갈 수 있어. 얘 굳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니? 지석은 아버지의 어깨를 잡으며 감탄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버지께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다 준비했어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러나 김 씨는 단지 미소 지으며 눈에 일생의 추억을 담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삶이 익숙하단다. 노동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단다. 나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 단지 저축금이 필요할 때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단다. 나머지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지석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이 맺힌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로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은행에서는 민수가 그 어느 때보다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와의 일이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박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몇 장의 지폐를 창고에 올려놓자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심하세요. 제가 바로 처리해드릴게요. 이 돈은 할머니의 땀과 노력이 담긴 소중한 돈이니까요. 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눈물이 맺힌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구나, 젊은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돈의 가치를 알아봐주지는 않더구나. 김 씨를 무시하던 지점장 동욱도 변했습니다. 그는 단지 관리 방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지점 전체 회의에서 그는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직원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객은 이 은행의 심장입니다. 그들의 외모가 어떻든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편견이 우리의 책임감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모든 직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습니다. 몇 주 후
한 대형 신문사에서 김 씨의 이야기를 담은 긴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에서 작가는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은행 직원들에게만 큰 교훈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인내심, 겸손함,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김 씨는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었으며 품격은 소유한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기여하는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사는 큰 주목을 받았고 수백만 명이 감동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저에게 외모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귀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 명절이 지난 후 김 씨는 더 이상 낡은 손수레를 끌며 익숙한 거리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바람에 따라 가족과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가 도시 안을 넘어 널리 알려졌다. 이는 인내, 자존심,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상징하는 이야기로 자리 잡았다. 따뜻한 봄날, 민수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가 중년의 남성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바로 김 씨의 아들 김지석이었다. 지석은 손편지와 작은 선물을 들고 민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민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 아버지는 정당한 대우와 존중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민수 씨는 아버지를 도운 것뿐만 아니라 이 은행 전체에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지석 씨,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제가 김 어르신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어르신께서 작은 것들의 소중함과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석은 미소 지으며 손편지와 선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아버지가 민수 씨에게 보내는 손편지입니다. 아버지는 민수 씨 덕분에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셨다고 하십니다. 그런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는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김 씨의 떨리는 글씨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별표 민수 씨.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유일하게 저를 옹호해 준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 삶은 이미 그러한 시선을 견뎌온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민수 씨 같은 선애는 정말 드문 일입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인간에 대한 믿음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 씨, 당신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김영수 드림. 민수는 편지를 읽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편지를 소중히 지며 자신이 받은 가장 귀중한 선물처럼 느꼈다. 김 씨와 민수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은행에서는 고객을 대할 때 외모나 차별 없이 진정으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민수는 동료들에게 큰 성공 때문이 아닌 진정성과 정직함으로 본보기가 되었다. 어느 여름날 지석이 아버지를 모시고 거리를 산책하던 중 김 씨가 조용히 말했다. 지석아, 인생은 너무 복잡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야. 아버지는 이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았다. 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는 단순히 만족한 삶을 사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노을빛이 부자를 감싸며 그들의 작은 모습은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겸손, 자존심, 그리고 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교훈은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 김 씨는 단순히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생생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다.